자, 설 연휴 때 뭐 호남에서 광주에서 많은 분들 만나셨을 것 같고 좀 민심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파악하고 있는 호남 민심. 네, 뭐 민주당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 무도한 윤석열 검사 정권을 좀 끌어내려라 하는 것이 제일 큰 민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여기에 파열음을 내고 있는 여러 움직임들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말하자면 NY 움직임이라든지 네. 또는 여러 이제 결국은 우리 당에서 당을 떠나신 분들 네. 그런 목소리들에 대한 규탄 민심이 굉장히 높고요. 어찌됐든 민주당이 잘해라 하는 잘해라. 거는 뭐냐면은 네. 그러한 결집의 중심의 큰 힘으로 작동을 하기를 바라는 거죠. 아하. 잘해라. 민주당이 잘해서 윤석열 정권은 심판해라. 이런 목소리를 그렇습니다. 계속 호남에서 광주에서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윤석열 정권 들어서 여러 가지 뭐 정책을 펼치고 또 외교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 정부가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미중유의 감염병 위기 사태 또 그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위기 그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대열로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유능함을 보여줬었단 말이죠.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붕괴되는 모습을 보인 거는 네. 어찌 보면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에 실패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가장 크고요. 아하.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일본, 미국과 관련해서 네. 동북아시아의 전반적인 외교를 대한민국 중심으로 실용 외교를 펼쳐가야 되는데 네. 이런 한쪽의 진영에 지나치게 편협한 적대적 외교 노선을 취함으로써 그것 자체가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됐었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크고요. 네. 이로 인해서 이제 서민 경제까지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것은 한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정권의 네. 무능함이 결국은 시민들의 삶을 어장내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거기서 비롯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민 경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설 연휴 때 시장 가신 분들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물가가 높습니다만 네. 뭐 사과 하나에 뭐 10,000원 그리고 그러니까 제사 지내기 우리 설 명절 지내기 좀 어려운 그런 물가여서 많은 분들이 힘드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어지고 있어요. 민주당은 예. 이러한 경제를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은 결국은 이러한 서민들의 주머니에 현금이 좀 돌면서 그것이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다라고 주장해 왔거든요. 그래서 네. 추경도 요구하고 결국은 경제를 뒷받침하는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네.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긴축이라는 이름으로 또 부자 감세라는 이름으로 전혀 다른 경제 로드맵을 펼쳐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민심, 뭐 민생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흉흉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이 흉흉한 민심에 어떻게 보면 불을 더 붙인 그리고 기름을 부은 듯한 그런 상황이 카이스트 학생 졸업생을 끌고 나오는 이 영상부터 해가지고 또 뭐 그 전에 지난달에 있었던 강성희 의원에 대한 입틀막 네. 사지에 들어서 끌고 나오는 이런 모습 거기다가 이제 이면택 이 소아청소년과 이 협회장 의사를 또 끌어내는 여기도 이틀막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걸 보면서 아니 참 일관된다. 참 입을 그렇습니다. 틀어막는 모습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모습들이 과거 이제 군부 독재 시절에는 군합발로 그리고 안기부 뭐 보안사 네. 철창으로 고문으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았다고 한다면 이 검사 독재 정권은 노골적인 국민의 목소리를 진압하는 방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께서는 검사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네.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 국회의원이 말로서 글로서 그러한 자유롭게 네. 정부의 의사를 전할 수 있는 것들은 언제든지 보장되어야 하는 게 맞고요. 국민 누구에게나 같은 것이죠. 특히나 의사 전문가로서 대통령에게 그러한 문제들을 전달하고자 했던 진정성 있는 목소리마저도 입을 틀어막는 행위는 대단히 독재 정부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좀 상징적인 것 같아요.
이 모습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민생 토론회 하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 뭐 카이스트 졸업생 이 졸업식 축사도 어떻게 보면 네. 민생 행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그 현장에서 입을 틀어막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카이스트 졸업생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카이스트 학생들의 많은 절절한 목소리들을 경청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구의 현장에서 정말 정열을 젊음을 불사르는 이 연구자들의 미래를 깡그리 태워버리는 이 R&D 예산 축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졸업식 현장에서 소위 우리 과학기술계의 퀀텀 점프라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은 입에 침도 안 바르는 그런 거짓말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생색내지 말고 네. R&D 예산이나 되돌려 놔라 이렇게 하는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그런 입틀막으로 진압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독재 정부의 행태입니다. 독재 정부의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 사실 어제 알려진 건데 이건 지난 1일에 있었던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이 자리도 보니까 정부 주재 의료개혁 민생토론회더라고요. 민생토론회라고 했는데 여기에 뭐 초대받지 않았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제 들어가지 못한 상황인데 막 이 목소리를 내니까 왜 민생토론회인데 이렇게 의사들의 목소리, 현장 목소리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라고 하고 있는데 이분 이제 또 틀어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분이 이제 의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지성을 좀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필수 의료 분야, 특히 소아 진료 분야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제 무너져가는 필수 의료 분야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절절한 심정을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싶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었다. 그러면 초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자리에 좀 모셔서 그분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경청할 필요가 대통령에게는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경호원들이 막아서서 뭐 대통령 몰랐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게 일관되게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성희 그렇죠. 의원 또 임현택 회장, 그다음 카이스트 졸업생 이어지고 있어서 이거는 글쎄요, 이건 진짜 몰랐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결국은 대통령의 귀가 짜고 치는 고수도 짜여진 각본에 의한 이야기만 듣겠다라는 태도로 보여지잖아요. 현장에서 준비되지 않은 이야기는 듣지 않겠다. 네. 이런 모습이고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는 그런 입틀막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네. 막무가내 또 무능을 보여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견되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끌어내리는 방법밖에는 답이 없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 사실 근데 끌어내린다 말씀하셨지만 네. 뭐 탄핵이든지 뭐 탄핵이든 퇴진이든 어쨌든 우리 이번 이제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의 그런 막무가내 무능함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하. 총선을 그러면 뭐 200석 이상을 야권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 만들어 가야 될 텐데 결국은 이러한 무능한 윤석열 검찰 정권에 대한 광범위한 반윤 연대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결집되는 그런 네. 국민운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요. 국민운동까지 이어져야 된다.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이제 방문 이후에는 계속 두문불출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뭐 넷플릭스 CEO 뭐 관저 오찬에는 함께했다. 사진은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설명도 있어가지고 이제 공식 행보를 시작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윤석열 정부의 출범 초기부터 네. 이 정부의 가장 큰 리스크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쌍특검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 특검을 지금 온 국민이 지금 거부했죠, 근데. 바라고 있으신 거죠.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뒷받침했던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시대 정신이 거기서 좌초되는 것이거든요. 김건희 특검은 그렇네요. 뭐 수사도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네. 국민이 원하고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아닌 것이죠. 대통령 영부인이기 때문에 취해복권이다. 그것을 국민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가 뭐 서서히 날개짓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는 그러한 아나무인, 그런 몰지각 이런 것들에서 비롯한 것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뭐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설 바에는 검찰로 출두를 해라. 검찰에 출두해서 네. 이제 뭐 그동안 우리가 제기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또 뭐 명품백 예. 사건에 디올. 대해서 제대로 밝히고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수사받을 게 있으면 수사받아서 네.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제대로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죠. 아하. 그게 윤석열 정부를 그나마 네. 만들어냈던 국민들의 입장을 좀 지켜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이 우리가 이제 답을 그러니까 어떤 길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가야 네.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번에 이제 대담 보더라도 네. 정치 공작이다. 또 박절하게 어떻게 그렇게 못해가지고 받은 거고 아쉽다. 네. 이 정도 표현을 해가지고 결국 바뀔 생각은 없어 보인다 이런 판단도 들거든요. 그렇죠. 뭐 원천적으로 그분들이 공정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한 어떤 시대 정신에 편승해서 네. 정권을 뭐 빼앗아가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뭐 헌신짝처럼 벌이고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국민들에게 심판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총선 결과로 그 민심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